네, 이풀김쌤입니다. 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12강 1번에서 4번까지 강의를 해볼 텐데, 물론 테스트 부분이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찍겠지만 우선은 12강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걸 미리 찍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8강 정도를 하고 있는데 11강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2강 또 강의를 또 찍을 텐데, 여러분들 늘 하는 것처럼 선생님의 창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문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들과 선생님의 설명에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하고 조율을 해서 그 뜻을 조금 더 의미를 맞춰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1번이 보면,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자, 우선 one of 이렇게 나오게 되면 뒤에가 복수가 나온다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럼 주어는 one이고 동사는 is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 나오는 애는 주격 보호고. 됐지? 자, 찾는 것인데 뭐를 의지를 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는,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의지를 찾는 것이다. 용기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패배할 수 없는 태도를 찾는 것이다. 뭐 할? to persist.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 대체 persist는 계속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할 어떤 패배 당할 수 없는 태도, 불굴의 의지,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잖아. 나 이제 못하겠다. 그럼 포기하면 제일 쉽죠. 자, 그러니까 그런 포기를 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찾는 게 가장 어렵다. 됐지? 자, to challenge oneself, to exceed the comfort zone. 자, 여기까지 끊고 and to push, 이렇게 해서 병렬이지. 자, beyond oneself, perceive outer limits, 여기서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주어는 이렇게 to 부정사라는 거, 명사구가 주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일치 is, 요게 제일 문법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자, 이제 해석을 해보면 comfort zone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2학년 정도면 comfort zone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 편안한 영역이잖아. 내가 편안해하는 곳, 즉 내가 편안해하는 곳을 초월하도록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 또는 도전시키는 것. 또 뭐 하도록? push beyond니까 한 사람의 자기 스스로의 스스로 인식한 외부적 한계를 넘어서 push, 밀도록 스스로를 도전시키는 것 되겠나?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인지한 외부적 한계란 말이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내 스스로가 정했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push, 밀도록 스스로를 도전시키는 것 되겠니? 자, 그렇게 도전시키는 것은, 또는 또 격려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to practice, 연습하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이라고 할까요? 열정과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이다. 대체 이게 해결책이야.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난 내가 이번에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devotion, 헌신을 해야 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연습을 부단하게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불굴의 의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잖아요. 되겠니?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beyond 이렇게 나온다. 그치? 뭐뭐를 넘어서는 것. anything done이 지금 anything 꾸며주고 있고, previously 이전에가 done 꾸며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행해진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
자, 그러면서 always knocking on the door 했어. 자, new record. 새로운 기록의 그 문을 두드리면서 새로운 기록의 그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새로운 기록을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무엇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것 되는 거야. 이전에 했던 것 이상을 넘는 것이. 그럼 요렇게가 동격으로 보면 되겠죠. 동격. 자, farther reach. 훨씬 더 멀리 도달하는 것. 여기서는 명사야. 여기서는 동사로 지금 나온 거야. 그러니까 pp입니다. pp. 이전에 도달을 한 것보다 더 먼 거리인 새로운 기록의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인 이전에 했던 것이 뭐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 되겠니? 짱난다. 맞지? 자, 이것을 데니엘 코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렸냐면 이거 목적격보 reachfulness라고 불렀어. 이걸 reachfulness라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얘는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reach에다가 full 붙이고 ness 명사화 시켜놨는데 얘는 단어창 찾아보면 없어요. 알겠나? 그래서 그냥 reachfulness라고 자 코일이 부른 것인데 이제 동사야. 이게 본동사야. 그렇게 reaching beyond anything 되겠니? done previously 이겁니다. 자 그게 주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전에 했던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넘어선 것, 어떤 것을 넘어서는 것은 이전에 했던 것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주어가 너무 길어서 말이 길었다. 그다음 나머지는 다 주어하고 똑같은 동격으로 지금 나왔던 거야. 자 그것은 피킹 즉 최고치를 때리는 것과 그것이 관련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꼭대기잖아요. 꼭대기. 꼭대기를 치는 것이 관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전에 했던 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됐나? 영어는 우리 사고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 자체가 우리의 사고하고 좀 잘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은. 알겠니?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만 좀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픽이 꼭대기니까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 뭐. 되겠어? 자, reachfulness는 자, 계속적인 파운딩, 때리기다. 파운드가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 거다. 어디 속에서 당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머릿속에서 계속적인 때림이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to stretch and stretch and stretch. 계속적으로 펴려고 하는 뭐를 to that new limit 그 새로운 한계로 계속적으로 뻗어 나가려고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때리는 주먹질과 같은 것이다. 되겠니? 그럼 결국 머릿속에서 주먹질을 한다는 거는 계속 자극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나가야 돼. 새로운 한계로 계속적으로 스트레치 늘려서 계속 나가야 된다고 내 자신을 막 머릿속에서 막 때리고 있는 거야. 되겠나? 자, no matter how. 얼마나 그것이 미미한 것이든 간에. 그래서 no matter how 다음에는 형용사. 물론 부사도 나옵니다. 부사도 나오지만 여기는 it is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것이 아무리 미미하든지 간에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이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머릿속에서 앞으로 나가야 돼. 좀 더 이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돼. 한계로 좀 나아가야 돼. 라고 스스로의 머리를 계속 강타하는 것이 reachfulness다 이거잖아. 맞지? 자, reachfulness는 그러니까 새로운 높은 곳이다. 새로운 높은 곳이다. 계속적으로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되겠니? 사실 있잖아요. 수능특강 영어 독해 지문 선생님도 다 싫어. 솔직히. 말이 너무 꼬여 있잖아. 한국말 같지 않고. 근데 어떡하겠어. 이제 다 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자, 선생님과 코치와 그리고 멘토의 역할은 또 주격보 뭐 하는 것이다. 이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뭐 해줘야 돼? 계속적으로
keep 해줘야 돼. keep ing하게 되면 계속 뭐뭐 하다. 그 학습자를 기울이도록 해줘야 된다. 뭐 쪽으로? forward, 앞쪽으로. 그러니까 팁이 기울이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기울도록 해줘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수동적인 것으로부터 앞쪽으로 갈 수 있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의역하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도달을 할 수 있는 행동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from A toward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에서 도달할 수 있는 행동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두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코치나 선생님이나 멘토의 역할이다. 됐지? It is continuous cycle 해서 그것은 다름 아닌 계속적인 순환이다. 뭐를 하는 것은 주격 관계대명사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때 강조금이죠. 자, maintains 유지하고 또 지속시켜 주는 것은 무엇을? 숙련됨을, 뭔가를 되게 잘하는 그런 능력을, 숙련됨을 유지시켜 주고 그 다음에 지속시켜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계속된 순환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된 순환은 뭐야?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거겠지. 한계를 또 넘어가고 한계를 또 넘어가고 한계를 또 넘어가는 거. 그러나 그것은 또한 scores, 자, 1점을 기록을 하는 것이다. 자, 뭐 안에서? 학습자 안에서 무엇을 위해? 새로운 mark, 표시를 위해서. That has been reached. 지금까지 도달되어진 새로운 표시를 위해서 학습자 안에서 1점이지 1점. 1점을 더욱더 내는 것이 바로 이런 계속되는 순환이다라고 볼 수 있다. 자, 이 말도 또 어려워. 이 말도 맞지? 그러니까 계속적인 순환이라는 얘기를 조금 선생님 자의적인 해석으로 좀 풀면요. 자, 이렇게 뒤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숙련된다. 이게 숙련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노력해서 이제 뭔가를 능숙하게 잘한다는 얘기고, 그 능숙하게 잘하는 것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계속적인 순환이며, 그리고 또한 이러한 순환은 그 학습자 내적으로 또한 플러스의 점수를 준다라는 얘기는 또 발전을 한다, 이렇게도 좀 의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발전을 또 내부에서 하도록 한다. 무엇을 위한? 새로운 표시를 위한. 여기서 새로운 표시라고 하는 게 새로운 한계를 극복한 기록이 되겠지. 기록. 새로운 기록. 도달한 새로운 기록. 됐니? 오케이. 자, 이것은 요구한다. 계속적인 만족을. 아니지. 만족을 해서는 안 돼. 이 정도 왔을 때 만족해버리면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나는 여기서 만족 안 해. 그래서 조금 더 가죠. 또 여기서 만족 안 해. 또 더 가지. 이렇게 해서 발전을 계속하는 거 아니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만족. 이것은 이렇게 순환을 하려면 계속적인 불만족이 있어야 된다. 자, 무엇을 가지고? 현재의 스펙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펙 얘기 많이 하잖아. 당신의 스펙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토익이 만점이고 뭐 저쪽 해외 나갔고 저 서울대학교고 뭐 이게 스펙이야.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을 요구를 한다. 또는 현재의 데이터에 대한 불만족을 요구한다. 자, 그 다음에 욕구지, 욕구. 욕구를 요구한다. 이게 이제 B 되겠네. 이게 A면 뭐를 하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욕구를 필요로 한다. Each and every outing. 자, 아우팅이라고 하는 건 경기를 할 때 출전을 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나가는 거, 선수가 경기장에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출전에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모든 시도에서,
모든 시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욕구를 요구한다. 되겠지? 여기 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전의 의미를 약간 좀 의역을 하세요. 아이고. 자, 그것은 exhausting 했어. 굉장히 힘이 든다.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on the other hand 생략되어 있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it is thrilling, 굉장히 신나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고무가 되는, 진중으로 고무되는 것이다. 고무된다는 얘기가 격려를 받는다는 얘기야. 격려를 받는다. 무엇에 의해서? 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성공에 의해서 고무되어진다. 그러니까 조금 발전을 할 거야. 여러분들의 성적이 조금 올라갈 거야. 뭐 5점, 10점 막 굉장히 미비하게 올라갈 거야. 하지만 그러한 작은 성공들은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스릴, 즉 흥분시키는 것이며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고무시켜 주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고무되어진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자, keep 선행사하고 수일치 잡아주고, 자, keep 다음에 목적어 쓰고 ing 하게 되면 계속 뭐뭐 하게 하다, 계속 뭐뭐 하게 두다, 그렇게 한다. 여기에 from 붙이면 안 됩니다. 반대 뜻이 되기 때문에 뭐뭐를 못하게 하다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from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자, ever forward, 즉 학습자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동을 하도록 해주는 거의 눈엔 띄지 않지만 작은 성공,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또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고무되기도 한다. 학습자가. 됐지? 주제,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한계에 도달하는 것. 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 이게 뭐 간단한 건데 내용은 뭐 말이 좀 꾸리하니까는 좀 그래도 됐다. 자, 2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상피종량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상피종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율. 그럼 다시 말하면 상피종량이 발생하는 비율 이렇게 보면 돼. 그것은 관련이 되어 있었다. 무엇과? 노출의 기간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거 핵심이지. 내용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노출의 기간이 중요한 거야. 무엇에? 화학물질에. but 무엇이 아니라 to 그 쥐의 나이가 아니라 그 화학물질의 노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기간과 관련된 것이 바로 상피 종량의 발생 그 비율이었다 이거야. 되겠어? 그럼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쥐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상피 종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쥐가 얼마만큼 그 암을 발생시키는 화학 물질의 노출이 오래됐는가, 그것이 상피 종양 세포의 발생의 비율을 결정한다. 되겠어? 오케이. 자, every time that 이렇게 그냥 통째로 묶어요. 자, 뭐뭐 할 때마다 이거예요. 자, 세포가 분화할 때마다, 곱하기니까 분화할 때마다,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위험이 있다. 뭐 할? 어떤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at the time when까지 이렇게 잡아라. 뭐뭐 할 무렵에 DNA가 복제가 되어질 때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말 그대로 가면 되겠고요. 세포가 분열을 하는 때마다 항상 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자, 결과적으로 다세포 동물들은, 우리 인간같이 다세포 동물들은 증가시켰다. 뭐에서 증가되었다? 복잡성과 크기에서 점차적으로 증가되었고, 다시
다세포 동물들은 복잡해졌고 그리고 크기도 커졌다 이 말이야. 됐지? 그래 얘기하면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니까요. 그리고 수명이 점점 길어졌고 그리고 또 길어졌다. longer and longer 비교급 and 비교급. 그 다음에 the risk of cancer 암의 위험이 expect to 부정사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자, 성장을 할 것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졌다. in direct proportion 즉 같은 비율로. 됐지? 그러면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크기가 클수록 암에 걸릴 가능성 높아지고 되겠니? 복잡해질수록 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야. 맞지? 지금 말고. 그리고 the larger and longer lived animal 했네. 자, 보다 더 크고 더 오래 사는 동물들일수록 더 비교급 the number of mitosis 체세포 분열의 수 발생하는 어디에서 그것의 몸에서 발생하는 즉 그것의 몸에서 발생을 하는 체세포 분열의 수가 더 높을수록 높아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DNA의 손상의 가능성이 to occur 발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됐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 되겠지? 더 커질수록 더 오래 살수록 체세포 분열은 더 높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게 되면 DNA 훼손 또는 손상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 되겠지? 자, 그렇게 믿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turn out 하게 되면 판명되다. not to be 아닌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졌다. 자, 뭐 하면서 보다 더, 자, 이게 보다 더는 아니지. 큰 차원과 보다 더, 오랫동안 사는 수명이, 여기서 큰 차원이란 얘기는 크기가 큰 거야, 크기가 큰 거. 되겠지? 큰 몸체와 보다 더 오래 사는 생명력은 반드시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증가된 암의 위험을 그러니까 여기선 증가되니 리스크 꾸며주는 과거분사. 자, 이 암이 발생을 할 위험이 증가했다는 것을 꼭 의미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뭐 더 오래 살수록 더 커질수록 더 복잡해질수록 뭐 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그 DNA가 손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은 뻥이야 이거잖아. 맞지? 자, 이것은 페토의 역설인데 당연히 페토라는 학자 이름 땄겠죠. 그대로 하잖아. 그 이름을 딴 것이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영구에서 출간된 1995년에 리차드 페토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되겠나? 오케이. 자, 이러한 실험에서 많은 쥐들, 다양한 나이대의 쥐들의 그룹이 뭐 했냐면 그래서 마이스가 주어 자, expose 노출되었다. 어디에? topical application of carcinogen은 발암 물질인데 그 발암 물질의 적용에 노출이 되어졌다. 됐지? 자, 그렇게 노출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학 물질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었다. 이거잖아. 그래서 4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That is, 즉 It was time of exposure. 여기 딱 나오잖아요. 자, 이 발암 물질 요인, 이 발암 물질 요인의 노출의 시간이었다. 이것도 이때 강조금은 뭐를 한 것은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통제한 것은 되겠나? 또는 영향을 준 것은 여기서는 영향 주다라고 좀 해석을 하자. 그러니까 암이 발생될 위험에 영향을 준 것은 다름 아닌 발암 물질에 대한 노출의 시간이었다 이 말이야.
되겠나? 아까 duration 나왔잖아. 그리고 무엇이 아니었다? 노출되어진 쥐들의 나이가 낫 아니었다. 되겠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낫이 있으니까 니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뭐뭐도 아닌 이렇게 되는 거지. 노출이 되고 나서 생존의 기간도 아니었다. 노출이 되어지고 나서 얘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 그 기간도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 물질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얘가 노출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암에 걸리는 어떤 요인이다 이거잖아. 되겠지? 자, 이와 같은 연구는 보여주었다 데디아를. 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then이니까 그 당시에 현재의 그 당시 주류의 지식들과 반대로 증가된 수명 그 자체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As far as 뭐만큼이나 멀리 암의 위험의 증가가 concern했지. 그러면 이게 이제 멀리가 아니라 이 앞에 1번 한번 실컷했더만. 자, 미안. 자, as far as는 뭐뭐 하는 한이야. 뭐뭐 하는 한.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나오고 is concerned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주어가 고려되는 한 이 말이야. 암의 위험의 증가가 고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암의 위험과 무관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연구가 보여준다. 되겠지? 그러니까 주제는 암 발병 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명이 아니라 발암 물질에 노출된 시간이다. 이 정도로 잡아주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3번 봅시다. 요약문이다. 얘도 조금 좀 난해한 얘기 같은데, 이게 레파토리는 그냥 레파토리라고 그냥 여러분들 그대로 가시면 된다. 어떤 이야기 묶음 같은 걸 레파토리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어떤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행사나 어떤 수업을 할 때 어떤 무언가가 딱 나오면 예를 들어서 투구정사가 나온다. 그럼 투구정사에 관련된 쭉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또는 코미디언이 사람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늘 하던 농담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걸 레파토리라고 하지. 그 이야기의 묶음인데 여기서는 레파토리를 그냥 레파토리로 할게요.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새가 노래를 하는데 어떤 우리가 듣기에는 전부 다 짹짹짹으로 들릴 수 있지만 새 연구자들이 봤을 때는 소리가 좀 다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그러한 새의 노래의 그 레파토리의 그 풍부함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이게 글의 주제야. 그래서 그냥 레파토리로 갈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근데 어떻게 불러? 능숙하게. 그리고 큰 레파토리. 즉, 많은 레파토리와 능숙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것은 아마도 습득되어질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개개의 새들에 의해서 또는 새에 의해서. 되겠지? 근데 그 새가 어떻게 됐느냐? 요거 노란색으로 되는 부분이 병렬이 돼. 안전한 둥지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동사 2. 그 결과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았어. 안전한 둥지에서 성장을 했으니까 질병이나 기생충의 방해를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장을 잘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영어는 이런 게 짱나죠. 미안해, 좀 짝내서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잖아. 또 말 붙여야 되잖아요. 자, in possession of는 possessing 하고 똑같다. 소유하는. 자, 이렇게 안전한 상황에서 둥지에서 컸다 보니까 아주 예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억력도 좋고, 그 다음에 채집할 수 있는 벌레나 먹이를 잘 잡는 능력이 있으며, 그리고 포식자를 잘 관찰 또는 경계, 포식자 경계를 잘 하는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되겠어? 마지막으로는
수백 시간의 성공적인 노래 연습을 한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니?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한 해서 아까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각 개별체 새를 이제 꾸며주면 되겠다.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 배경이 좋은 거, 성장 배경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결국 채집 능력도 뛰어나고 다른 어떤 기억력도 이렇게 다 뛰어나. 그러한 그 개개의 새들에 의해서 어떤 것이 습득이 되어지냐면 노래를 잘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노래에서의 많은 레파토리를 가지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새도 배경이 좋아야 되네. 자, whatever는 anything that 해주면 되겠지. 뭐든지 간에. 자, 이렇게 해서 whatever가 이까지. 그 다음에 다시 whatever 이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컴마 있지. 이게 동격입니다. 동격.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is. 되겠지? 자, post hatching은 부화가 되고 난 이후지. 부화가 되고 난 이후에 새의 노래핵. 노래핵 찾아봤는데 노래핵이 뭔지 모르겠어. 안 나와요. 그냥 뭐 노래핵이라고 하자. 노래핵의 그 새의 체계의 성장을 해치는 것이 뭐든지 간에. 그리고 keep a, 아까는 ing였지. 지금 from 붙었죠. 못하게 하는 거야. 자, attend to 하게 되면 어디 주의하다. 그래서 attending to 하고 practicing 여기서는 병렬 구조다. from에 다 걸리는 거야. 새가 노래에 집중을 하고 주의를 하고 그리고 연습을 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나중에 분명해진다. 뭐로써? 결핍으로써, 단점으로써 다 됩니다. 분명해진다. 어디에서? 크기에서, 그 다음에 그 성숙한 노래의 레파토리의 완벽함에서 분명히 부족으로 드러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성장을 하면서 무언가가 됐든지 간에 걔들의 어떤 성장을 방해를 하는 요인이 있으면 분명히 노래에서 그게 드러난다 이 말이야. 이것은 복잡한 노래의 레파토리를, 이게 목적어,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반영으로 만든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영어를 한국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식으로 자꾸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복잡한 노래의 레파토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노? 그럼 위에서 우리가 나왔던 내용을 추론해서 봤을 때는 복잡한 레파토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성장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맞지? 아무 문제 없이. 복잡한 그러면서 많은 노래의 레파토리를 갖지 못한다는 건 무언가 성장하면서 방해받는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결국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노래를 잘한다, 레파토리가 많다라고 하는 그 결과는 원인이 뭐다? 성장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야. 복잡한 노래의 많은 레파토리를 직접적인 어떤 반영, 인과관계 반영으로 만든다. 자, 무엇을 반영을 하는데 그 개별 새의 성장의 과정, 여기서 과정이라고 할게. 과정을 인과관계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되겠지? 뭐를 통해서 이게 성장을 해봤냐면 어렵고 다양한 그런 장애물들을 겪으면서 성공적으로 얘가 잘 컸구나라는 것을 노래소리에 또 노래의 어떤 많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되겠어? 그래서 인과관계라는 말을 쓴 거야. 자, 여기 보면 또 더 비교급 나오지. 더 비교급, 그 다음에
여기도 더 비교급 이렇게 나오죠. 자, 구조를 한번 잘 보시면 여기는 is 한번 생략하거든. 주어 동사 이렇게 했을 때 비동사면 생략을 합니다. 안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여기서 생략했다라는 거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to be acquired는 지금 performance 꾸며준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려운이라는 뜻이야. 어려운. 그러니까 좀 더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능력이, 자, 습득이 되어질 능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포괄적이 된다. 무엇? 그 개별체의 개별적, 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 새의 개별적 역사와 그리고 그 새의 성격의 측정이,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는 그 비동사로 보면 돼. 좀 더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 광범위해진다. 되겠나? 다시 더 비교급 뭐뭐 할수록 뭐뭐해진다. 자, 얻어지는 그 노래 부르는 그 능력이 이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되겠어. 그만큼 얘는 어떤 많은 삶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새의 개별적 역사와 성격의 측정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되겠어? 그럼 여기서 측정을 조금 어려우면 범위 이렇게 봐도 됩니다. 범위.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지금 분사구문이야. as 뭐뭐 하면서 여기서 측정이 같은 주어니까 it, 그다음에 is 요게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것이 완벽해진 성숙한 노래 공연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노래 공연은 짹짹거리는 거야. 그게 새가 이제 노래 부른다라고 하니까 표현을 한국말로 잘 못하겠어. 그냥 짹짹거리는 거죠. 짹짹거리는 거. 됐지? 그래서 그 새의 노래의 숙련도는 무엇을 말해주겠노? 이 새가 정말 잘 커왔구나.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얘가 그 채집 능력도 뛰어나고 기억력도 뛰어나고 이 모든 것을 좀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짝짓기 할 때도 노래 잘 부르는 놈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새의 노래 부르는 그 숙련도는 말해준다. 그것의 청자에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우리 같은 인간들은 모르지. 그 새들은 알 거란 말이야. 저들끼리 그 듣는 새에게 말해준다. In a way impossible to counterfeit. counterfeit은 위조하다. 그러니까 위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듣는 새들에게 말해준다. 무엇을? 여기가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직접 목적. 여기가 간접 목적. 그 새가 comes from, 왔구나. 자,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런 거야. 소위 말하자면 무엇으로부터? 좋은 배경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말해준다.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잠재적인 짝, 그리고 경쟁자는 잘 한다, 당연히 뭐뭐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자, 노래를, 자, 가수, 새조새, 노래를 부르는 새를 당연히 take, 가질 거다. 근데 이 새는 뭐를 해주는데? 숙달과 그리고 기교를 아주 심각하게 잘 잠깐. 자, take A seriously네. 그러니까 take A seriously는 A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요까지 끊어서 노래를 잘 숙달되게 부르고 그 다음에 노래의 기교가 아주 많은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하는 새를 아주 심각하게 당연히 받아들인다.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개별새의 노래 숙달 수준은 요약을 해준다.
전체 그것의 어떤 성장 역사를, 그죠? 가수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자, 이 노래 부르는 새. 그리고 그것은 제공을 해준다. 능력의 어떤 존재를, 모든 all round는 다재다능하냐. 다재다능한 만능의 개별적 자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정답은 2번. 성장 배경과 그다음에 certificate은 인증서인데 인증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요. 자꾸 동물을 싱어 그러고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 새를 가수라 그럽니까? 절대 안 그러잖아. 인마들의 사고가 우리하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거를 누군가의 설명을 통해서 또는 해석을 통해서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이해를 하는 능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파파고 돌리는 거 도움이 되긴 해도 파파고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의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석은 하지 않는 거니까, 꼭 이번에 그냥 시험만 치고 영어 공부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는 차원에서 왜 배우는지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글을 읽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 또는 언어를 배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알겠나? 자, 선생님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이 꼬이는 거지. 그냥 내가 눈으로 보면 그냥 아, 이렇게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맞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요 4번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오델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햄릿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게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나오는 애들이지. 자, 오델로가 의미하는 것과 햄릿이 의미하는 걸 잘 이제 찾으면 돼. 당신은 오델로입니까? 아니면 햄릿입니까? 이거야. 당신은 좀 더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리고 이제 행동.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too fast, 너무나도 빠르게 되겠니? 너무나도 빠르게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to get mired, 수렁에 빠집니까? 이거는 천천히 하다. 이거. 천천히 해서 아무것도 안 하다는 얘기예요. 자, 분석 마비 속에 그냥 빠져서 천천히 합니까? 그럼 분석 마비 속에서 천천히 하는 애는 햄릿이고, 빠르게 행동하고 빠르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애는 오델로가 되겠지. 되겠어? 성격 유형을 얘기한 거야. 자, while jumping to conclusions and actions. 자, 여기서 얘가 주어. 결론에 도달해서 행동하는 것. 이렇게 되면 이거 누구야? 오델로죠. 오델로. 그 옷이 이렇게 적어놔. 옷이. 오델로형은 아주 널리 퍼진 문제다. 어디에서? 개인에게서. 자, 그렇지만 분석 마비는 자주 일어난다. 어디에서? 거대한 관료적 조직들에서 종종 일어난다. 즉 빠른 결정과 빠른 행동의 문제는 개인들에서 조금 나타나고, 분석 오래 하다가 행동을 느리게 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한다? 조직들에서 발생한다. 되겠지? 햄릿형은 조직이라는 얘기죠. 자, that file up에서 쌓아둔다. 연구를, 그리고 보고서를 뭐 하기 전에, before taking any action, 행동을 취하기 전에, 아니면 no action으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기 전에. 되겠나? 요거는 햄릿형이지. 자, on the one hand, 한편으로, 자, being fast or lazy in our thinking 했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이게 오델로야. 우리의 사고에서 너무나도 빠르거나 게으른 거야. 너무나도 빠른 거는 이해하겠어요. 왜 게을러요? 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생각을. 그게 게으른 거지. 그 존재는 오델로지. 오델로형. 허락을 한다. 우리로 하여금 economize on. 자, 이 economize는 그 경제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 안 하니까. 부족한 그리고 비싼 정신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짧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니까. 그러나 결과로 나온 해결책은 좋은 거야? 아니지. 안 좋은 거고 그리고 효과가 없다. 됐지? 단점 얘기했고요. 자, 반면에 느린 사고 그리고 철저한 분석, 이 두 가지는 햄릿형 필수적이다. 뭐를 하는데? 복잡한 사업 문제를 다루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은 아마도 뭘 하겠어? 너무 생각 많이 하다가 행동을 안 하니까 결정 과정에서의 지연을 만들고 그리고 행동을 좌절시킬 수 있다. 동사 1, 동사 2. 되겠지? 이건 쉽죠? 자, 조직과 제도들이 뭘 되기 위해서 to be, 그래서 for, 의주, 투부정사역에서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자, 조직과 제도들이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 햄릿형과 오델로형을 섞어 놓은 사람이 필요하겠지. Who can overcome these challenges? 이와 같은 도전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to는 전치사라는 거 꼭 좀 잡아두시고. 동명사가 맞다. challenge, to, 뭐뭐에 대한 도전. 자, 복잡한 사업 문제를 해결을 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델로형이면서 햄릿형이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as 햄릿처럼 철저해야 되고 오델로처럼 행동지향적이 돼야지. 그래서 액션 되잖아. 행동지향적이 돼야 된다. 뭐 없이 jumping to conclusions. 즉 갑자기 그냥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뭐처럼? 후자처럼. 후자가 오델로잖아요. 오델로. 되겠지? 네. 자, 또는 being stuck,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어디에서 끝없는 질문의 고리 속에, 루프 속에 수렁에 빠져서 아까 마일 나왔던 거, 그 수렁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없이, 그래서 여기 점핑하고 빙이 병렬. 누구처럼? 전자처럼. 선생님들이 이 후자와 전자를 바꿔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잡아두시고요. 반드시 기억해라. 햄릿은 곰곰이 생각하는 애고 오델로는 아주 좀 행동이 빠른 애예요. 생각 없이. 그렇다면 여기서 후자와 전자 할 때는 얘가 후자고요. 얘가 전자인 거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곰곰이 생각하는 애고 얘는 행동을 빨리 하는 애야. 후자, 전자. 요거 누구를 지칭하는지 반드시 잡아주기 바랍니다. 자, 주제. 조직과 기관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마지막 문장이 있죠. 철저한 햄릿형과 행동지향적인 오델로형이 오델로형을 모두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되겠나? 요렇게 해서 1번하고 2번 좀 하면서 약간 조금 쌤이 혈압 조금 올랐는데 설명하다가 어찌됐든 간 이렇게 강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1번과 2번에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선생님은 믿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본 여러분들은 모두 100점 맞았다.